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은 전공 심화과정 기초제 11-1강으로 사주와 건강이 되겠습니다. 이제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전공 기초과정에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초과정에 있는 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주 분석을 통해서 의사처럼 행세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생 중대사를 다루는 것이 사주명리학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건강을 어느 쪽을 조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사람의 건강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건강을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의사들이고, 이 사주명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 조언 정도만 해줄 수 있다고 봐요. 뭐 간을 조심하라든가 위를 조심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언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주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어느 시기에 어디가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다면은 상당히 유익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 뭐 위가 안 좋은 사람이 있다든가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간이 유난히 안 좋은 사람들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 사주 분석을 통해서 명확하게 찾아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건강한 사람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하고 그 사주를 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 분석을 통해서 그 상담받는 분의 건강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오프라인상에 이제 사주를 가리키시는 분들이나 여러가지 강의를 하시는 분들을 볼 때 이 건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세하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시간에 나름대로 건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텐데요. 건강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 전에 일반적인 기본적인 그 개념에 대해서는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오장육부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장육부. 이 오장육부라는 말이 한의학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목화토금수 오해인과 관련돼서 이 오장육부를 많이 거론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오장육부가 어떤 것인지 대체적인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은 백과사전도 아니고 국어사전에 나온 말입니다. 국어사전이요. 그러니까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이 정도의 그 내용은 파악을 해야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당신 간이 안 좋다, 뭐 비장이 안 좋다, 폐장이 안 좋다 이런 말을 할 때, 그러면 비장이나 폐장이 어떤 용도를 담당하고 있는 그 기관인지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대체적으로라도 뭐 당신 신장이 안 좋다 그러면 신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그 기관인지 대체적으로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건강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처음 들어가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 단어의 개념, 이 오장육부란 무엇인가. 그리고 오장육부가 이제 오장은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이고, 육부는 대장, 소장, 쓸개, 위, 삼초, 방광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이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막 한자로 적혀 있고 그 글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백과사전도 아니고 국어사전이에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장육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것은 한의학에서 인체의 내부 장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장은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이 5가지고요. 육부는
대장, 소장, 쓸개, 위, 삼초, 방광 이 6개입니다. 그런데 이 오장이라는 것은요, 내부가 이제 충실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이라든가 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내부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이나 소장이나 쓸개라든가 방광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부가 비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오장과 육부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내장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맺으면서 그 전반적인 그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장 중에 이제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5가지가 있는데 각각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이라는 것은요, 가로막 바로 밑에 오른쪽에 있는 기관으로 탄수화물을 저장하고 단백질이나 당의 대사를 조절하며 해독작용을 한다. 제가 사실은 그 사진을 올릴까 하다가, 우리가 뭐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게 자세히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술을 먹고 술을 먹고서 그 다음날 막 괴롭잖아요. 괴로우면 해독이 안 된다 그러죠. 간이 해독이 안 됐다 그래서 간이 안 좋으면 머리가 아프고 막 그거 술병 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이라는 것이 해독작용을 한다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장이라는 것은 피가 잘 돌도록 펌프작용을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장이 약하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주기적인 수축에 의하여 혈액을 몸 전체로 내보내는 순환계통의 중심적인 근육기관. 그리고 비장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지라라 그러거든요. 지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척추동물의 림프계통기관. 위에 왼쪽이나 뒤쪽에 있으며 오래된 적혈구나 혈소판을 파괴하거나 림프구를 만들어내는 작용을 한다. 그리고 폐장이라는 것은 허파를 말합니다. 허파. 가슴 안에 양쪽에 있는 원뿔을 반 자른 것과 비슷한 모양의 호흡을 하는 기관. 그래서 막 숨을 헐떡거리고 막 이러면 뭐 폐가 약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담배 피면은 폐암에 걸린다 이런 말 하죠. 그리고 신장은 콩팥을 나타냅니다. 척추 동물의 비뇨기관과 관련된 장기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육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오장이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인데요. 대개 이 오장을 오행에서 음과 양이 있잖아요. 그러면 음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육부를 양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의 뭐 병을 찾아낸다거나 그럴 때에는 그런 구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오장은 음에 해당이 되고, 음에 해당이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목기운에서 간목과 을목이 있잖아요. 그럼 을목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지에서 임목과 묘목이 있으면 묘목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적용할 때 보면은 별로 구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라는 것은 식도와 샘 창자 사이에 위 창자관이 부풀어 커져 주머니처럼 생긴 부분. 밥을 많이 먹으면 뭐 위가 크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소장은 작은 창자, 위와 큰 창자 사이에 있는 대롱 모양의 위 창자관. 대장은 큰 창자, 작은 창자의 끝에서부터 항문에 이르는 소화기관. 그래서 항문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대장이니까 뭐 변이 잘 안 나오면 대장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리고 담낭은 쓸개를 말합니다. 간에서 분비되는 쓸개즙을 일시적으로 저장 농축하는 주머니. 방광은 오줌보라고도 하죠. 콩팥에서 흘러나오는 오줌을 저장하였다가 일정한 양이 되면 요도를 통하여 배출시키는 주머니 모양의 기관이다. 그래서 이제 육부는 6개니까 여기에 3초가 포함이 되는데, 이 3초라는 것은 상초, 중초, 하초로 나뉘어 각각 호흡기관, 소화기관, 비뇨, 생식기관을 가리키나 3초가 해부학상의 기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그러니까 고소에는 3초라고 나와 있는데 이 3초라는 것의 개념도 여러 가지 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행 분류표에 이제 오장육부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3초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부에서 3초를 빼고 나머지 5개가 이 목화토금수와 서로 엮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보고 그 사람의 건강을 한번 판단해 보겠다 이거 아니에요. 사주를 통해서. 그런데 이것도 이제 다 마찬가지인 것이 사주가 좋으면 건강도 좋습니다. 사주가 좋으면 우리가 사주를 딱 봐서 좋은 사주다 뭐 이런 것은 오행이 골고루 균형되어 있고 오행 간에 충국이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목화토금수로 흐름이 그 오행의 흐름이 좋고 뭐 대운도 좋고 뭐 이런 것을 좋은 사주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주가 좋으면 건강도 좋다는 거죠. 그리고 건강한 사람하고 건강하지 못한 자의 사주를 비교하면 차이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주 분석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건강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주 분석을 받는 분들도 그렇고요. 사주 분석을 해주는 사람들도 그렇고 건강에 관련돼서는 이런데 너무 의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상담을 받는 분 입장에서 상담해주는 사람이 자신이 약한 예를 들어서 위가 안 좋은데 그걸 딱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신기하잖아요. 의사도 아닌데 막 맞추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건강은 병원에 가서 정확히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혹시 상담하는 사람이 막 의사처럼 막 그 사람 병까지 고치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이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주를 통해서 대체적인 그 사람의 건강 상태, 흐름 그래서 어느 정도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지 마치 의사 노릇처럼 의사 노릇을 하려면 안 된다. 그 의사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행 분류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 기초 시간에도 아마 이런 표를 제가 만들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목화토금수가 있잖아요. 목화토금수가 있으면 이 각각 이 목화토금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장육부도 각각 목화토금수마다 따로따로 있고 옴이라 그래서 막과 관련된 것 그리고 옥이라 그래 갖고 바람, 더위, 습기, 건조, 추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 기자는 기운 기자예요. 그리고 여기는 오규라고 써 있는데 이게 구멍규자입니다. 구멍규자. 그러니까 5개의 구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 혀, 입, 코, 귀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화토금수 오행을 각각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그럼 이건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목기운이 이상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목기운이 충국을 당했다든가 아니면 사주에 목기운이 없다든가 아니면 목기운이 너무 많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 사주가 있는데 그 사람 사주는 목기운이 하여튼 이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눈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오장육부에서는 간이나 담낭 이쪽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 오체라고 하는데 신경계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목기운이 그 사람의 뇌, 머리를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뇌에 이제 바람이 들어가서 중풍에 걸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하나씩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수기운이 이상이 있다. 그러니까 수기운이 아예 없다든가 아니면 너무 많다든가 충국을 당해서 깨졌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 사주에 수기운이 이상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귀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신장이 약하다든가 뭐 방광이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리고 이 혈액계라는 것은 피와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뭐 골수와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수기운은 비뇨기 계통 이런 쪽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자가 자궁암에 걸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어느 정도
조언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심화 과정이니까 건강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 생각이고요. 이게 이제 재밌죠. 사람의 사주 분석을 통해서 사람의 건강까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아셔야 돼요. 또 사주 분석을 할 때에는요. 이렇게 육체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이게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루에 그 사망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사망자가 67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망자가 67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40명이 자살하는 사람이래요. 40명이. 그러니까 사람이 사망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자살이라는 거잖아요. 뭐 암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지만 자살하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OECD에서 1위입니다. 세계 1위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 뭐 일본이 자살률이 세계 1위다 뭐 그러면서 그 당시에 뭐 일본이 뭐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고 뭐 그렇지만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것은 그 사회가 그만큼 병들었다는 증거다 막 이런 그 신문 기사도 읽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위예요. 자살률이. 그러니까 이 자살 같은 건 있잖아요. 자살 같은 건 사람이 이제 자고 일어났다가 심심해서 나 한번 자살해볼까? 이렇게 죽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나름대로 정신적으로 막다른 골목까지 간 거죠. 그래서 버티다가 이제 자신이 버티질 못하니까 뭐 자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사주를 통해서 어느 정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흘러가는 대운이라든가 일년운에서 봤을 때 이 시기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 심하겠구나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강력한 기신운이 들어올 때겠죠. 그럴 때 자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주와 건강이라는 게 이제 그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거니까 사주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목화토금수가 눈, 혀, 입, 코, 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목 기운은 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걸 외울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눈이라는 것은 한자로 눈목자잖아요. 그럼 음이 같으니까 목 기운은 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화기운이라는 게 이제 불을 나타내니까 빨간색이잖아요. 혀가 빨가니까 화기운은 혀를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토기운은 입, 금기운은 코, 수기운은 귀와 관련이 있고요. 지금 오장육부 보시는 것처럼 이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뭐 이런 쪽이 전부 목화토금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체라고 해서 신경계, 순환계, 근육계, 골격계, 혈액계 이런 식이 모두 목화토금수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맛은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오기라는 것은 이제 목기운은 바람을 나타내고, 화기운은 더위, 토기운은 습기. 화기운은 더우니까 불화자니까 당연히 더위를 나타내겠죠. 수기운은 그 물이 차갑잖아요. 차가운 물을 나타내니까 추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 토기운이 습기, 금기운이 건조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를 통해서 그 사람의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병을 알아내기 전에 지금 기본적인 개념을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오행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라든가 병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내용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오체라 그래갖고요. 신경계, 목기운은 신경계, 화기운은 순환계, 토기운은 근육계, 금기운은 골격계, 수기운은 혈액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신경계라는 것은요, 신경계통을 말해요. 몸속의 상태와 바깥 환경의 변화에 반응하고 적응하는 데 관여하는 신경조직으로 이루어진 기관. 순환계라는 것은 몸 전체의 피를 순환시켜 골고루 영양을 공급하면서 노폐물을 수용하는 계통의 조직. 그러니까 피가 이렇게 순환하는 걸 말하죠. 근육계라는 건 근육세포, 근육조직, 근육운동에 작용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골격계라는 것은 골격계통, 몸의 틀을 유지하는 뼈와 연골을 말합니다. 혈액계는 사전에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모두 국어사전에도 나온 건데 혈액계는 사전에 안 나와 있습니다. 혈액과 관련된 거겠죠? 그리고 그 비뇨기 계통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골수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골수. 그래서 수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그 콩팥, 신장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비뇨기 계통의 질병도 주의하셔야 된다. 뭐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 무슨 자궁암이라든가 남성들의 전립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주를 두 개를 보면서요, 사주 명식을 두 개를 보면서 사주를 통해서 어떻게 그 건강을 판단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분이요, 경신년 갑신월 정사일 병호시에 태어나신 이분은 현재 30대 여성이고요. 그러니까 40도 안 됐어요. 지금 경신년에 태어나셨는데 40도 안 됐습니다. 지금 37인가 그래요. 그런데 현재 자궁경부암 4기입니다. 그러니까 4기면은 암이 많이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수술은 벌써 받으셨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분의 건강이, 수술은 받으셨는데 벌써 4기니까 그 젊은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 건강이 어떻게 될지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세요. 일단 사주가 화기운으로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잖아요. 화기운하고 금기운으로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봤을 때 좋은 사주라고 볼 수가 없죠. 좋은 사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좋은 사주라는 것은 일단 목화토금수 오행이 좀 균형 있게 있고, 그리고 충국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사주는 너무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어요. 금기운하고 화기운이. 그리고 여기에서 특징이 뭐죠? 수기운이 없습니다. 수기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기운이 뭘 나타낸다고 했죠? 수기운이 비뇨기 계통의 질병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자궁과 관련된 그런 질병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사주를 봤을 때 그 한눈에 딱 봤을 때도 만약에 수기운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분은 그 건강을 다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사주는 수기운이 지금 없으니까 그 비뇨기 계통과 관련된 그런 질병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죠. 사주만 보고. 그러면 이분이 지금 그런 말을 이제 미리 듣고서 미리미리 잘 병원에 가서 미리미리 이제 그 진료를 잘 받았으면, 사기가 아니라 그 전에 초기에 이제 찾아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즘 같은 때 암이 초기에 발견을 하면 요즘 같은 데는 그 수술을 통해서 거의 다 생존하잖아요. 요즘에는 암이 처음에 발견하면은 그 모두 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암 걸렸다 그러면 무조건 죽는 병으로 알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일찍 발견하면 수술을 통해서 완치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 사주를 봤을 때 이분이 내가 이제 사주가 별로 안 좋고 특히 수기운이 없으니까 비뇨기 계통의 이런 질병에 특히 유의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살으셨다면 이렇게 37살밖에 안 된 그 젊은 나이에 이렇게 자궁경부암 4기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이분은 3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지금 을축년에 태어나셨는데 라섹 수술 부작용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라섹 수술을 받았는데
이게 부작용이 심하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수술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의사가 수술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라섹 수술은 지금 수술 받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상당히 일반화된 그런 수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부작용이 생겼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이분이 지금 일주가 을묘일주인데 어떻게 되어 있죠? 이 목기운이 3개가 있고 가운데 신금이 있으면서 양쪽으로 을신충이 되고 있습니다. 목기운, 을목인 이 목기운이 신금에 의해서 양쪽에서 을신충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쌍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목기운이 모두 깨지고 있습니다. 천간에 있는 목기운이. 그러면 이 목기운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눈에 해당이 된다 그랬잖아요. 목기운은 눈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분은 일단 라섹 수술을 받았다는 얘기는 시력이 안 좋다는 얘기죠. 시력이 안 좋으니까 라섹 수술을 받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 쪽으로 대체적으로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충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그럼 이런 분들은 수술 받으면 안 돼요. 그냥 안경 쓰고 다니는 게 낫죠. 지금 눈에 해당하는 목기운이 다 깨지고 있잖아요. 을신충에 의해서. 그러면은 이분은 눈에 있어서는 일반인들보다 좀 이상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력이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되게 많거든요. 꼭 목기운이 잘못됐다 그래서 시력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아주 광범위하단 말이에요.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목기운이 또 쌍충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눈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주를 봤을 때 눈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라섹 수술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이제 눈을 깎는 거잖아요. 그 레이저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얘는 이렇게 충을 받고 있는데 라섹 수술을 받는 것보다는 그냥 안경을 쓰고 다니는 게 낫다고 봐야죠. 그래서 사주 분석을 받을 때 이분이 라섹 수술을 받겠다 그러면 그냥 될 수 있으면 안경 쓰고 사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해줘야죠. 그러니까 이 사주를 갖다가 물론 라섹 수술이 잘못됐다 그래갖고 100% 의사 책임이다, 의사가 수술을 잘못했다 뭐 이렇게 해도 볼 수 있지만, 일단 이분 사주 자체에 눈에 이상이 있다는 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뭐 수술이라든가, 그러니까 무슨 백내장에 걸렸다 그러면 당연히 수술해야 되는데, 라섹 수술 같은 경우는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종의 필수가 아니라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가 안경을 써도 되고 수술을 받아도 되는데 안경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라섹 수술을 받아야지, 이렇게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처럼 이렇게 목기운이 심하게 훼손되는 그런 사주일 경우에는 수술을 안 받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사주와 건강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건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기 전에 그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는,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